1850년 윈저성의 빅토리아 여왕은 프레데릭 포브스 대령이 아프리카의 다오메이 왕국에서 가져온 왕의 선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감, 럼주 한 통, 섬세한 가구와 다오메이의 화폐 사이로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포브스 대령 뒤에 숨어 여왕님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고작 67살 먹은 이 어린아이는 어쩌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영국까지 오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날 베네의 옛 지명인 다오메이 왕국은 당시 노예 사냥으로 돈을 긁어 모아 검은 스파르타라고 불린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18세기 아프리카 노예의 5분의 1은 다오메이에서 나왔고 18세기 말이 되었을 땐 다오메이의 경제와 군사는 납치해온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번 돈으로 굴러가고 있었죠. 다오메이의 왕인 게조는 이전처럼 앞으로도 백인들, 특히 영국과 이러한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사이 1830년대가 되자 영국은 입장을 바꿔 노예제를 폐지했고 게조왕에게도 노예제에 편승하는 걸 멈추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프레데릭 포브스 대령은 1845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대변인으로서 다오메이 왕국을 찾았습니다. 노예 매매를 그만두라 이야기하러 온 거였지만 딱히 효과는 보지 못했죠. 그런 그가 4년 뒤인 1849년 다시 다오메이 왕국을 찾자 그의 말은 싹 무시한 게조왕은 대신 이전까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빅토리아 여왕에게 줄 선물을 그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어린아이였죠. 본명은 에이나 또는 이나인 이 아이는 본래 에그바도의 요르바족 출신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48년 다오메이 왕국은 이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노예를 사냥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600여 명의 사람들을 잡아 브라질 노예상에 팔아넘겼죠. 그 과정에서 에이나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게조왕은 다른 모든 이들과는 달리 에이나만은 팔아넘기지 않고 궁에 잡아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브스 대령은 에이나가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거나 요르바족 지도자의 딸일 것으로 추측했죠. 그로 인해 훗날 에이나를 두고 언론은 공주님, 족장의 딸 등으로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5살 무렵에 잡혀와 2년을 다오메이 궁정에서 보낸 에이나는 어쩌다 선물로 보내지게 되었을까요? 궁정에 매여있는 이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린다면 살게 될 불행한 삶이나 인간 제물로 아이를 바치기도 하는 다오메이의 전통을 걱정한 포브스 대령이 아이도 선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럽의 백인들 사이에서 어린 흑인 아이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닌다고 알고 있던 게조왕은 자신을 만나러 오는 노예상들에게 하듯 빅토리아 여왕에게 주라며 에이나를 끼워 보냈던 것이죠. 노예를 없애라고 설득하러 왔다가 노예를 데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포브스 대령 역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왕실의 소유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긴 그는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포브스 대령은 아이에게 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성을 따 세라 포브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영국으로 타고 간 배의 이름이 보네타였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은 세라 보네타 포브스가 되었죠. 자그맣고 귀여운 어린 세라에게 푹 빠진 선원들은 애정을 담아 아이를 셀리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포브스 대령은 아이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 돌보며 아이가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누군가 아이를 후원해준다면 분명 남을 돕는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 보고를 올렸습니다. 1850년 11월 9일 세라는 빅토리아 여왕을 처음으로 만났고 빅토리아 여왕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브스 대령과 그가 다오메이 왕에게서 데려온 불쌍한 어린 흑인 소녀를 만났다. 아이의 부모님과 친인척은 모두 제물로 바쳐졌다. 포브스 대령이 아이를 선물로 달라고 청해 아이를 살려냈다. 아이는 7살이며 사리가 밝고 총명한 데다 영어도 할 줄 안다. 세라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 빅토리아 여왕은 아이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라는 영국 궁정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여왕의 아이들과 뛰어놀고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노예였던 흑인 아이가 어린 앨리스 공주와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는 모습은 이 시대 영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브스 대령은 잘 적응하는 세라를 보고 무척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치고 세라는 완벽한 천재다.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다. 세라를 알게 된 사람이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곤 모두 아이를 좋아한다.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성품은 그 누구에게도 비할 데가 없다. 공부를 할 때도 고든 마음에도 넘치는 애정에 있어서도 세라는 또래의 그 어떤 백인 아이보다 훨씬 뛰어나다. 1851년 8살이 된 세라가 기침을 하자 습기 찬 영국 날씨가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굳게 믿은 빅토리아 여왕은
아이를 서둘러 시에라리온에 있는 여학교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훗날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를 하길 바라는 마음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때 세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책임을 맡았던 이는 세라를 다오메이 왕국의 공주라고 잘못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프리카로 돌아가긴 했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여전히 아이의 학비를 모두 책임졌고 세라는 빅토리아 여왕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여왕은 세라에게 장난감과 책, 옷 등 선물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영국을 향한 향수병으로 너무나 우울해했죠. 결국 1855년 9월에 빅토리아 여왕은 세라에게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고 세라는 곧장 윈저성으로 달려가 빅토리아 여왕과 재회했습니다. 오늘 내가 학비를 내준 흑인 아이 셀리 포브스를 만났다. 아이는 무척 많이 자랐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으로 돌아온 세라의 교육을 도맡고 세라가 사교계에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직접 골라 세라를 맡겼습니다. 사교계의 터줏대감인 노부인 소피아 웰시의 지도 아래 세라는 세련된 해수욕 리조트로 유명한 브라이튼 지역의 사교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이들과 어울렸죠. 세라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비롯해 여러 유럽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기에 사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라는 빅토리아 여왕과 여왕의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58년 장녀인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에 세라를 초대하기도 했죠. 왕실 결혼식에 초대되는 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1862년 19살이 된 세라의 총명함과 성과, 인맥에 관해 들은 서아프리카 출신의 상인 제임스 데이비스는 세라를 소개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된 31살의 제임스는 곧 세라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1862년 8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라의 결혼식은 무척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런던 신문에도 세라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이 실렸죠. 아프리카 공주인 세라 포브스 보네타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상인 제임스 데이비스와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식을 구경하러 사람들은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단순히 흑인이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척 화려한 데다 세라와 제임스 모두 부와 명예, 인맥, 하객의 사회적 지위가 무척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언론에서는 어찌나 많은 흑인 숙녀와 백인 신사, 백인 숙녀와 흑인 신사가 참석했는지 교회에는 빈자리가 없었다고 찬양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영국의 숙녀와 신사는 이를 영광이자 특혜로 여긴다며 그런 차별 없는 모습을 대서양 너머의 우리 친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미국의 여전한 노예제와 남북전쟁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절 영국이 인종차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꿈과 환상이 가득한 동화나라일 리는 없겠죠. 블룸즈버리에서 6주간의 신혼여행을 즐기려 떠난 지 고작 1주가 지났을 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신문에 앞다투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낮과 밤 무려 2차례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 방 여러 개와 지붕을 태우고 불을 끄느라 아래층까지 모두 물에 젖어 집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요. 왜 갑자기 화재가 2차례나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인종차별로 인한 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에라리온에 다녀온 부부는 9월 15일 빅토리아 여왕의 요청으로 부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찍은 이는 카미우 실비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상류층의 사진만 찍는 사진사였죠. 빅토리아 여왕을 제외한 영국 왕실의 모든 일원 역시 카미우 실비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니 세라와 제임스가 카미우 실비에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부부가 얼마나 사교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세라는 아이의 이름을 빅토리아라고 지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허락하에 지은 이름이었죠. 마치 신데렐라의 요정 데모처럼 빅토리아 여왕은 세라의 딸 빅토리아의 데모가 되어주었고 아기 빅토리아에게 선물을 내려주었습니다. 선물은 황금으로 만든 컵, 쟁반, 포크, 나이프, 스푼으로 컵과 쟁반에는 빅토리아 데이비스에게 빅토리아의 데모인 영국과 아일랜드의 여왕 빅토리아로부터 1863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세라는 아들 아서와 딸 스텔라를 낳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첫째인 빅토리아를 가장 예뻐했습니다. 1867년 12월 9일 세라는 빅토리아 여왕을 다시 한번 방문했고 여왕은 일기에 이제 데이비스 부인이 된 셀리와 그녀의 귀여운 아이 빅토리아를 만났다. 빅토리아는 셀리보다 더 검은 피부를 가졌고 나이는 4살이며 크고 구슬픈 눈을 가진 아주 활달하고 영리한 아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라는 이후 다시는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핵으로 인해 세라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으며 그와 함께 남편의 사업도 빚더미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결국 1880년 8월 15일 고작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녀인 빅토리아가 방문하기로 한 날 세라의 사망 소식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슬퍼하며 어린 빅토리아를 위로했죠. 빅토리아에게 연금을 챙겨줘야겠다 라고 일기에 적은 빅토리아 여왕은 이후 세라에게 그러했듯 빅토리아 데이비스의 교육을 책임졌고 빅토리아는 첼트넘 여자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학비 역시 모두 영국 왕실에서 부담하였죠. 빅토리아 여왕의 일대기를 다룬 영국 드라마 빅토리아의 시즌2 크리스마스 스페셜에도 등장하는 세라의 이야기는 곧 영화로도 제작된다고 합니다. 노예사냥 전쟁 속에서 부모님을 잃고 노예로 끌려갔던 어린아이가 선물로 넘겨졌다가 생각지도 못한 후원자를 만나 재능을 꽃피우며 새로운 삶을 산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